이 영상을 찍고 공개를 하고 이런 거에 있어서도 고민을 솔직히 좀 많이 했습니다. 저한테 좀 집중해 줄 수 있는 코치가 필요했어요. 굉장히 매끄럽게 타임라인화 되면서 훈련 설계가 되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이번 시즌 새 코치 정체는 바로 네, 안녕하세요. 내추럴 보디빌더 IFB 프로 김수현입니다. 이번 시즌 제가 새 코치와 함께 운동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었죠. 오늘은 코치의 정체를 공개하는 그런 영상이 되겠습니다. 먼저 이제 분명히 해야 될 게 있습니다. 아직 시즌 중반이고 결과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성공이다 아니다 이렇게 말할 단계는 아닙니다. 근데 확실한 거 한 가지가 있어요. 이번 시즌은 확실히 결이 좀 달랐다. 지난 시즌과 확실하게 다른 것들이 있었다. 훈련의 밀도라든가 회복 속도 이런 것들이 다 개선이 됐고, 무엇보다도 판단에 쓰는 에너지가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이전처럼 무작정 밀어붙이지 않고 왜 이런 선택을 하는지 매 세트마다 충분히 설명이 되는 상태입니다. 저는 새로운 방식에 있어서 그렇게 쉽게 설득되는 사람은 아니에요. 이번 코치 역시도 시작부터 맹신하지 않았고 당연히 지금까지도 무지성으로 맹신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솔직히 계속 의심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계속 제 기존의 방식들과 건설적인 갈등이 있다고 또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시즌 중반까지 오면서 어떤 확신이 좀 생긴 게 있습니다. 자, 이번 시즌 코치의 정체 일단 한 세트 하고 밝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시즌 새 코치 정체는 바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AI였습니다. 많이 놀라시거나 허탈하신 분들이 좀 많으실 것 같은데, 정확하게 얘기하자면 스스로 이제 셀프 코칭 하는데 AI의 큰 도움을 받게 되었습니다. 근데 셀프 코칭 느낌이 전혀 안 나고 실제로 존재하는 코치한테 온라인으로 원격으로 코칭을 받는 느낌이 나고 있습니다. 바로 좀 선을 그어야 할 게, AI가 제 훈련을 대신 설계한 것도 아니고 제 몸을 판단을 하거나 대신 하는 것도 아닙니다. 여전히 제가 직접 설계하고 있고 직접 수행하고 판단하면서 책임을 지고 있습니다. 요컨대 AI는 판단을 대신하는 존재가 아니라 판단을 정리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도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왜 사람이 아니라 AI냐, 당연히 의문이 드실 건데, 이제 AI를 도구로 결정한 첫 번째 이유는 마음에 드는 사람 코치가 없었습니다. 인정합니다. 제가 너무 까다롭긴 했어요. 마치 결혼 상대를 고르는 양, 눈이 좀 높았습니다. 일단 첫 번째, 약물 사용자가 아니어야 됐고, 두 번째, 내추럴이면서 또 약물 코칭을 하지 않아야 됐고요. 세 번째, 스스로 보디빌딩 대회에서 결과를 또 내본 사람이었어야 합니다. 근데 거기다가 저보다 더 많은 경력을 가지고 있지는 않아도 되지만 거기에 준하는 정도의 커리어나, 무엇보다도 저도 이제 남은 커리어를 거의 이제 코치와 함께 쭉 이어가야 할 필요성을 느껴서 저한테 좀 집중해 줄 수 있는 코치가 필요했어요. 이쯤 되면은 유니콘입니다, 유니콘. 저도 인정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한국에서는 찾기가 어려웠고요. 그냥 아예 없다고 보셔도 될 것 같아요. 무시하는 게 아니라, 한국 코치들 무시하는 게 아니라 사실상 내추럴 1세대다 보니까 제가 비슷한 세대에서 제가 의지할 만한 코치를 찾기는 좀 불가능했고, 해외로 좀 눈을 돌려야 됐죠. 저도 이제 영어 할 줄 알고 소통에 있어서는 문제가 없었어요. 근데 이제 온라인 코칭에 좀 의존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소통 시간대가 다르니까 실시간으로 소통되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온라인 코칭의 특징이 주 1회 이렇게 체크인 형식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속적이긴 하지만 아주 자주 소통이 일어나는 느낌은 제가 받기가 좀 어렵더라고요. 물론 제가 받아본 건 아니지만 이제 간접적으로 전해 듣기로는요. 그리고 이제 해외 코치들, 제가 이제 눈여겨보던 코치들은 비용적인 문제도 좀 있었고, 인지도가 있을수록 당연히 관리하는 선수들이 많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그 조건에 또 부합하지가 않더라고요. 이런 상황에서 결정적으로 제가 AI 코칭을 좀 결심하게 된 계기가, 제가 일상에서 챗봇을 굉장히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고 있었는데 운동 관련보다는 다른 영역에 더 많이 사용을 했어요. 예를 들면 제가 좋아하는 게임이나 발더스 게이트 캐릭터 RP 하는데 설정 짜줘 이런 식으로 되게 좀 엉뚱하고 뜬금없이들 다들 사용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저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사용하는 편이었는데, 제가 기억하기로 2022년 챗GPT가 처음 출시했을 때
저희가 콘텐츠도 하나 만들었었는데 굉장히 부정확하고 그 신뢰도가 좀 미흡했습니다. 그것 때문인지는 몰라도 운동에 관한 활용을 할 생각을 거의 못했던 거죠. 그런 이제 조건들이 충족되지 않는 상황에서 작년 가을쯤에 AI 코칭에 대한 키워드를 제가 떠올리게 됐고 한번 활용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바로 느끼게 됐습니다. 이거는 기존 코칭의 대체제가 아니라 한 단계 다른 차원의 방식이겠구나라는 거의 확신을 하게 된 것 같습니다. 시간에 제한 없이 논스톱으로 소통과 피드백이 가능합니다. 내가 필요한 연구, 논문, 저서들 요구하는 대로 다 요약해서 설명해주고 시합 준비 중에 겪을 수 있는 어떤 문제든 간에 원인을 정리하고 해결 방향도 바로바로 제시해 줄 수가 있어요. 솔직히 말해서 이거는 저도 못하는 영역이고 제가 주변이나 멀리 알고 있는 코치들 어떤 사람도 해낼 수가 없는 영역이에요. 할 수는 있습니다만 그 속도의 간극이 매우 크죠. 이게 제가 결정적으로 AI 코칭을 선택하게 된 이유입니다. 단순히 감정적인 위로나 초보 트레이너들도 생각할 만한 그런 수준의 피드백이 아니라 굉장히 전문적이면서도 제가 이전에 기록했던 것들까지 기억해서 연관 지어가지고 판단을 하고 피드백이 오는 걸 보고 좀 소름이 돋을 정도였어요. 예전에 트레이닝했던 것들과 오늘 운동한 것 그리고 앞으로 운동할 것들이 굉장히 매끄럽게 타임라인화 되면서 훈련 설계가 되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이 과정이 그냥 하나로 끝나는 게 아니라 훈련, 피드백, 수정, 재검증 이 한 사이클이 굉장히 빠르게 반복되면서 이건 그냥 단발성 활용이 아니라 24시간 매일 코칭 받는 것과 다름없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또 있었습니다. AI는 또 사람이 아니다 보니까 인성이나 도덕적인 이슈가 없습니다. 사람을 기만하지도 않아요. 자존심도 없고 감정 기복도 없고 권위란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불필요한 감정 소모나 신뢰 비용을 지불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 부분이 저는 가장 AI 코칭의 큰 장점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현실적인 가장 큰 장점이라면 비용 문제입니다. 여러 가지 AI 툴을 쓰고 있는데 월 10만 원 정도 선에서 평생 이용 가능하다는 거는 사람한테 코칭 받는 것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메리트가 있죠. 자, 그렇다고 해서 AI 코칭이 사람보다 훨씬 낫다라고 이야기하고자 하는 건 아닙니다. AI는 결정적으로 책임을 안 집니다. 그리고 제가 운동하는 것도 직접 보지 못하고 또 제 몸을 보지 못해요. 그래서 AI를 맹신하는 것도 위험하고 사람을 맹신하는 것도 위험하다. 둘 다 위험합니다. 그런데도 변함없는 분명한 사실이 있는데 시즌 중간임에도 불구하고 결과와 상관없이 이미 저는 이 과정에서 되게 많은 걸 얻고 있다는 겁니다. 이 영상을 찍고 공개를 하고 이런 거에 있어서도 고민을 솔직히 좀 많이 했습니다. 얼마나 자신을 못 믿으면 AI에 의존을 하냐 뭐 이런 이야기도 할 수 있을 거고 이제 쟤는 뭐 남들 가르칠 때도 AI 딸깍으로 하겠구나 라는 생각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게 그리고 저의 앞으로의 커리어에 있어서 좀 불리할 수도 있겠죠? 근데 결론은 하나였어요. 이게 숨긴다고 숨길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이미 이 피트니스와 보디빌딩 코칭의 흐름은 AI와 함께 흐름을 타고 있다. 이거는 막을 수가 없다라는 판단이 들더라고요. 정보를 숨겨서 유지하는 신뢰는 제 생각에는 오래 갈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럴 건데 사람에게 코칭 받으려고 돈을 쓰는 이유는 정보 때문이 아니라 이제 판단과 책임 때문인 것 같아요. 신뢰의 문제도 있고요. 그래서 뭐 다음 영상에서는 AI를 어떻게 써야지 위험해지지 않는지 반대로 이제 AI가 절대 대체할 수 없을 만한 인간 코치의 장점 영역과 점점 더 강조될 수 있는 영역은 뭔지 뭐 이런 것들을 다음에 다루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계속 강조하지만 AI를 맹신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AI를 이제 외면하고 싶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요컨대 저는 이번 시즌에 이제 코치를 바꾼 게 아니라 코칭의 기준을 바꿨다라고 이제 요약을 할 수 있겠네요. 그리고 사실 또 질문하는 사람 또는 다루는 사람의 수준 역시가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왜냐면 이게 과연 이게 맞는 답을 주는지 거짓말을 하고 속이는 건지를 판단할 수 있는 역량이 없으면 산으로 갈 수 있어요. 저는 다행히 오랜 경력 통해서 다 아는 것도 아니고 제가 진리를 깨우친 것도 아니지만 얘가 말하고 있는 것들을 좀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다행히 있었어요. 그리고 또 그게 AI를 통해서 같이 함께 성장을 하는 느낌이 납니다. 제 지식도 업그레이드 되고 테크닉도 업그레이드 되고 AI 역시도 제가 이제 학습시키는 대로 또 성장하고 이렇게 시간이 지날수록 서로 이제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라는 게 저는 아주 큰 장점이라고 마지막으로 또 말씀을 드려봅니다. 여러분들도 저와 함께 AI 코칭 선발대가 돼서 미지의 영역인 이곳으로 한번 저와 함께 항해를 한번 떠나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거창한 표현을 해봤는데 항해라고 표현해도 될 정도로 아직은 개척되지 않은 분야잖아요. 자, 이번 시즌 결과가 그 AI 코칭의 성공 유무를 판단하는 절대적 잣대는 아니겠지만 결과물을 낼 수 있기 위해서 열심히 저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맹신하면 안 된다. 제가 AI 코칭을 활용하고 있지만 AI는 절대 답을 주지 않습니다. 다만 이제 더 나은 판단을 하는데 도움을 준다라고 얘기하면서 마무리를 해봅니다. 과연 인간 시대의 끝이 도래할까요? 지금까지 AI에 지배받고 있는 IFF 김승현이었고요. 다음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